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황백나무는 극동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에도 분포하며 우리나라 거의 전역에서 대개 해발 1300m 이하의 습하고 비옥한 골짜기나 개울가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잘 쬐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늘에서도 곧잘 견뎌내며 추위나 공해, 병충해에도 강한 이 나무는 키가 10m에서 20m까지에 이르는 갈잎 큰 키나무입니다. 수평으로 넓게 뻗어난 뿌리로부터 솟아오른 나무 기둥에서는 굵은 가지가 길게 사방으로 펼쳐지며 특히 깊이 수직으로 갈라지고 아주 두꺼운 고르꺼질의 연회색 나무 껍질이 인상적인 나무입니다. 나무 껍질에 두터운 고르꺼질이 있다고 하면 흔히 굴참나무나 개살구나무를 떠올리게 됩니다만 그 껍질을 살짝 벗겨내 속껍질을 보면 굴참나무는 연한 갈색이고 개살구나무는 핑크색인데 황백나무는 선명한 노란색이죠. 손가락으로 껍질을 눌러보면 부드럽고 푹신한 느낌이 듭니다. 황백나무의 일본명은 아모르키아다인데요. 키아타는 나무의 겉껍질 안쪽에 있는 속껍질이 노란색이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중국명은 황보, 즉 우리 발음으로는 황백입니다. 벽은 황백나무를 뜻하는 말로 나무의 목과 PRP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또 피는 볼기란 뜻의 독과 맵다는 뜻의 신으로 구성된 글자이기도 하지요. 황백나무는 속껍질이 매우 쓴맛을 내기에 아마도 엉덩이에서 느낄 정도로 엄청 쓴맛이므로 피하고 싶은 나무란 쓴맛을 좀 과장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우리말에서도 황벽, 황백, 황경피 나무 등으로 불리다가 지금의 황백나무라는 이름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황백나무의 학명에서 그 속명 펠로덴드론은 고대 그리스 펠로스, 즉 코르크 참나무라는 뜻에다 나무라는 뜻의 덴드론이 붙은 합성어로 코르크 참나무를 닮은 나무점의 뜻이 되겠습니다. 영어명 아모르 코크트리도 아모르의 코르크 나무라는 뜻입니다. 종소명 아모렌세는 러시아에서 활동한 의사이며 식물학자였던 루프 레히트가 황백나무를 발견했던 아모르 지방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황백나무의 이름들이 모두 그 껍질의 특성에서 나온 셈이죠. 지구상의 황백나무 속식물의 씨앗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 약 3,400만 년 전에서 2,300만 년 전에 이르는 고생대 지질시대의 화석이었다고 하니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세대를 이어온 나무입니다. 황백나무는 운양과의 황백나무 속식물로 잎 뒷면에 짧고 가는 털이 많은 털 황백나무, 작은 잎이 3개 내지 5개인 섬 황벽, 코르크층이 얇고 잎의 폭이 좀 더 넓은 잎 황벽, 나무나 잎이 황백나무보다 다소 작고 섬세해 보이며 특히 중국에서는 독립된 종으로 분류하는 황피수 등을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황백나무와 같은 종으로 간주하므로 황백나무 속에는 황백나무 일종만 등재되고 있습니다. 황백나무의 마주나는 잎은 긴 타원형의 끝이 뾰족하고 둔한 잔톱니를 가진 약 5개 내지 13개쯤의 작은 잎들이 붙는데 앞면은 초록으로 반질거리고 흰색의 뒷면 맥 아래에는 털이 약간 있습니다. 잎은 운양가 특유의 레몬즙 냄새가 향기로워 호랑나비, 제비나비, 산제비나비, 대왕팔랑나비, 푸른 부전나비 등이 이 냄새를 맡고 찾아와서 알을 낳으며 또한 그 애벌레들의 먹이가 되지요. 6, 7월이면 암수 땅그루인 자잘한 꽃이 연노란색의 원뿔 꽃차례로 모여 달립니다. 둥근 열매는 5개 내지 6개의 씨앗을 품는데 여름은 녹색이지만 가을이 되면서 검은색으로 익으며 겨울 동안 나무에 달려있는데 새나 포유류들의 먹이가 됩니다. 중국에서는 황백나무를 전통적인 초본약재 50종 중에 한 약재로 꼽고 있는데요. 기원전 지난 시기쯤에 발간되었다는 중국에서 가장 오랜 한약서인 신농본초경에서는 황보를 약초 중에 상품으로 소개하였으며 6세기경에 일화자 제가 본초에도 그 약효가 기술되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수필을 황벽 또는 황백이라고 하여 설사와 이질, 눈에 핏발이 쓰고 아플 때, 입안이 헐었을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정장지사제인가로 판매되는 정로환도 황벽 수피의 추출물이
주성분의 하나라고 합니다. 연쇄상 구균에 의한 세균성 질환의 예방, 골관절염이나 간질환 등 여러 염증성 질환의 완화와 위장질환, 또 전립선암, 폐암, 신경모세포종 등 종양세포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황백나무의 줄기나 뿌리의 껍질에 있는 알칼로이드계인 버버린 등 성분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임신부가 섭취할 경우 이 성분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거나 저절로 신생아에게 가서 뇌 손상이나 황달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합니다. 황백나무 추출물의 오바쿠노니 성분은 멜라닌 생성 억제 작용을 하므로 미백 효과를 가지는 기능성 화장품 소재가 될 수 있다고도 하지요. 황백나무는 나무와 뿌리, 그 껍질뿐 아니라 잎이나 꽃과 열매, 여기서 추출되는 기름 등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많은 약용물질들이 포함되며 그 약효들이 확인되고 있어 여러 가지 유효한 성분들에 대한 특허 출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백나무의 두꺼운 코르크질의 그 껍질은 수부린이 주성분으로 열 전령과 가스 차단, 수분 증발 억제 등의 효과를 가지므로 산풀을 약화시켜 뇌화 수림으로서의 역할도 하며 코르크 마개 등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목재는 건축재, 가구재, 무늬목이나 목공의 재료, 속껍질은 노란색 염색재로 이용되는데 1809년에 펴낸 규합총서에서도 황백나무 속껍질을 햇볕에 말려 가루를 만든 다음 노랑물을 들이는 염색재로 사용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황백나무 속껍질에 있는 버버린 성분은 항균, 방충, 살충 효과도 있어 껍질에서 추출하는 황물을 첨가하여 책에 조미 먹는 것을 방지하기도 했다는데 이처럼 황물을 들인 책을 황권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에서 발견되었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 대나리경이 1000년 이상 잘 보존되어 온 것도 황물 처리된 종이를 쓴 덕분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이렇듯 쓰임새가 많아 버릴 것이 없는 나무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무차별적인 남벌이 이어져 이제는 숲에서도 그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혼자 모진 고행이라도 겪어낸 듯 거의 10년만 자라도 우글쭈글한 피부를 하고서 고요하고 깊은 산중에서 마치 산 그림자인 양 조용하고 외롭게 서 있는 황백나무를 보노라면 원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갈 줄 아는 그 고결함과 온전함이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어도 끊임없이 생명까지 위협하는 외부의 탐욕들 앞에서도 그 껍질이 벗겨진 다음에야 황금색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속껍질을 드러내는 것처럼 입자루가 떨어진 뒤에야 두 개의 눈비늘 조각에 감싸인 겨울눈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섭섭함이나 외로움뿐 아니라 생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마저도 쉽게 드러냄 없이 의연하게 나름대로 삶의 방식을 이어갑니다. 말 발굽 모양의 입자국 안에서 크고 슬픈 눈을 반짝이면서 지난 영화 속 E.T. 즉 외계인이라도 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슴 저리는 어떤 하소연이라도 하고 있는 듯한 표정과 새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황백나무의 겨울눈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도 되돌아보며 새롭게 다져야 할 마음가짐은 없는지 잠시라도 헤아려 보았으면 합니다.